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모임과 회식이 많아지면 평소보다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소화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담낭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 명치는 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부터 약간 조금씩 아파왔는데 그 통증이 이번엔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아파오는 거죠. 증상이 처음에 배가 살 아프더니만은 현기증이 나고 메스껍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 나고 막 열나고 이래가지고. 복부 초음파를 받다 보면 생각지 못한 담낭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담낭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식사 후 이를 배출해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심할 경우는 폐혈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도연 원장과 함께 담낭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에 위치한 작은 주머니 같은 구조의 장기로 성인 주먹의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흔히 쓸개라고도 부릅니다.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기관입니다. 담즙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액으로 간에서 생성되어 담낭에 저장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에 보관되어 있던 담즙이 십이지장이라는 소장으로 분비되어 소화를 돕게 됩니다. 담낭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질환은 크게 염증성 질환과 종양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에는 담석증, 만성 및 급성 담낭염을 비롯하여 이로 인해 병발되는 당관염, 간염, 췌장염 등이 있습니다. 종양성 질환에는 담낭용종, 담낭성근종, 담낭암 등이 있습니다.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증에 의해 발생하며 그 외 외상, 당뇨병, 피임약 복용, 비만, 다이어트 목적의 금식, 음주가 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술, 담배, 공해, 스트레스가 모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에서 3cm 정도의 큰 담석 등도 담낭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인자를 통제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담석증과 담낭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질환은 단순 복통부터 몰핀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복통까지 다양한 복통이 주 증상입니다. 하지만 복통 없이 복부 불편감에 오심, 구토, 소화불량, 체증과 같은 소화기 증상만이 동반되기도 하여 오랜 기간 위염으로 오인하고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반면에 담낭용종과 담낭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치료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이 질환을 발견하고 발견 이후에는 그 크기가 1cm에 도달하는지 혹은 6개월 만에 50% 이상 성장하는지 추적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경한 경우 우르사 같은 이담제와 항생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여 폐혈증으로 진행하여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담즙을 배액하는 시술을 통해 우선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 회복하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성 담낭염으로 소화기 증상이 심해지고 복통이 악화되는 경우 및 담낭용종, 담낭암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최근 구멍만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로 30분 남짓의 시간에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개복을 하던 시대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 통증 시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초기 염증 단계에서는 단일공이라고 하여 구멍을 한 개만 뚫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과거보다 간단해지면서 작년 한 해 담낭 수술은 약 9만 6천 건이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맹장 수술보다 늘 1만 5천 건 이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아리는 목요일 오후.
머플러와 모자로 무장을 하고 길을 나선 이혜숙 씨는 몇 개월 전 담낭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검진을 위해 오늘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의심소견이 확인돼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통증은 없었어요. 큰 통증은 없었는데 제가 혈압약 타먹는 병원에서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 피 검사 결과에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선생님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쓸개에 돌이 너무 많이 찼다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 여기 원장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 케이스는 뭐 아파서 오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어쩌고 우연히 발견돼서 하다 보니까 크게 별로 큰 통증도 별로 없었고 수술하고 나서도 크게 뭐 그런 것도 아프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식사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먹는 괜찮으시고. 거. 네. 그러면 대변 보는 거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좀 묽은 변을 보긴 하는데 그래도 큰 그렇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혜숙님 처음에 오셨을 때 네. 초음파 사진을 찍어 오셨거든요. 이렇게 돌들이 많이 관찰됐습니다. 수술을 계획하면서 간 수치도 오르고 하니까 저희가 CT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확인했더니 CT에서 상당히 잘 보이는 돌이어서 20여 개가 관찰되었고, 그리고 담낭 끝이 지금 요 중간 부분보다 끝으로 가면 오히려 벽 비우가 심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지금 조형이 되고 있어서 염증도 수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 수치를 오르게 하는 다른 요인이 네. 별로 없으시니까 그전에도 건강하셨고, 담낭염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 그리고 염증으로 보고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 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간 수치는 모두 정상화돼 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회복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쓸개를 떼어냈는데 쓸개 없이도 앞으로 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수술 전에도 그렇고, 담즙이라는 지방이나 지용성 비타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체는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간에서 생산되고, 담낭 쓸개는 보관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담낭이 없어도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 직전에 담석이 많은 분들은 담낭 기능이 이미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상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약에 반응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2달치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열심히 먹고 네. 또 뵙게 될 텐데 다음번에 아마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이혜숙 환자분은 간 수치가 상승하고 초음파 검사에서 담석증이 진단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본원 CT 검사 결과 간 하부에 위치한 담낭 안에 20여 개 정도의 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담낭의 끝쪽에 담낭벽 비우와 담낭벽이 하얗게 변색되어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원 검사 결과 간 수치 상승 또한 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낭염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낭염은 급성 담낭염과 만성 담낭염으로 구분하는데요. 진단이 쉽지 않아 주로 복부 팽만감을 동반한 환자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발견하거나 담석으로 인한 수술 시 발견되기도 합니다. 담낭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말 그대로 갑자기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것으로 담즙이 배출되는 담낭관이 좁아지면서 담낭 내에서 염증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증상은 복통, 우함, 발열과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증상들이 보통 동반하게 됩니다. 만성 담낭염은 담낭이 긴 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성 담낭염과 달리 만성 담낭염의 경우에는 무증상도 꽤나 있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소화불량에서부터 우상복부 혹은 명치 부위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만성 담낭염 환자의 경우 심각하지 않은 소화불량 혹은 위염 등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따라서 진단 혹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숙 환자분은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 25분 만에 종료되어 매우 순조롭게 회복하신 분입니다. 수술 후 간 수치는 모두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담낭 질환이 의심되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선별 검사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방사선 노출이 없고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어 많은 환자에게 선호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담낭 질환은 복부 초음파 검사가 담석증, 담낭염, 담낭용종을 진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의 진단력은 90%를 상회합니다. 수술이 계획되면 간, 담도, 췌장 등 담낭 주변 장기의 병발 질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CT나 MRCP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담낭 수술이 맹장 수술을 추월하여 한 해 9만 6천 건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담낭염 환자분들이 본인의 증상을 위험으로 오인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담낭염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복막염, 폐혈증 등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에 증상을 속단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간에 이렇게 돌이 많이 찼다는 것을 알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도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도 통증이 있기 전에 발견을 했으니까 원장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건강검진 이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번 병동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점검으로 바쁘기만 한데요. 병동의 모습과는 달리 이광국 씨의 병실은 평화롭습니다. 담낭 수술을 입원 중인 광국 씨는 저녁 식사 후 심해진 복통으로 병원을 처음 찾았다고 하는데요. 담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를 갔다가 저녁 식사 후부터 여기 명치 있는 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부터 약간 조금씩 아파왔는데 그 통증이 이번엔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아파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깼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됐습니다. 응급실 선생님께서 증상을 보시더니 간이 아니라 담낭 쪽인 것 같으시다고 하면서 그 초음파랑 CT 촬영을 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촬영을 하고 담낭에 문제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서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소화불량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명치 쪽에 묵직한 통증 같은 게 있었어요. 일도 과로하게 좀 하고 또 뭐 스트레스도 좀 있고 하니까 약간의 위통 같은 게 아닐까 늘상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검진을 해봐도 처음에는 대부분 뭐 간 수치가 좀 높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서 뭐 조금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정도만 생각했었죠. 담낭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담낭이 안 좋다는 얘기도 놀랐습니다만 그거를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느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조금 아프긴 했는데 잘 잤습니다. 그 처음에 응급실로 오셨을 때 그 엄청난 통증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많이 해소되셨죠? 지금 살만하죠 진짜. 그렇죠. 예. 이게 수술이라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시켜 주니까요.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전 생활과는 다르게 생활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식사라든지 그렇죠. 어떤 걸 좀 주의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게 지금 수술 직후에는 좀 기름진 거나 이런 음식 먹으면 좀 설사 혹은 묽은 변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약도 좀 드리지만 환자분께서도 좀 너무 기름진 음식, 특히 부산 사람들이 돼지국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 달 정도 경과하면 이게 담낭이 없던 때랑 있던 때가 몸이 적응해 가면서 똑같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식사하시는데 큰 제한 없이 이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퇴원 날짜를 잡아볼 거거든요. 네. 하여튼 좀 편해지시면 저희는 뭐 퇴원하시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입원 생활 잘 해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이광국 환자분은 내원 전날 치킨을 먹은 후에 시작된 복통이 점차 악화되어 인근 병원인 경주 내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상 급성 담낭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연고지 부산에서 수술을 원하여 본원으로 전환되어 피검사, CT 검사 등을 통해 수술을 요하는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당시 CT 사진을 보시면 간 하부에 위치한 담낭의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게 염증으로 인해서 침범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낭 또한 매우 팽대되어 환자분은 진단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약 45분에 걸렸으며 제거한 담낭에서 약 2mm 크기의 담석 20여 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분의 증상, 피검사 모두 호전되어 퇴원할 예정입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담낭염,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담낭에 돌출되는 혹이 생기는 당남 용종 등의 질환 모두 담낭 제거 수술이 필요하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로 담낭염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담석증으로 인한 만성 담낭염이 있다고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통증의 유무, 담석의 크기, 소화기 정상의 정도와 빈도, 담낭의 기형, 용종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1cm 이상의 용종은 수술의 대상이며 1cm이 안 되더라도 6개월 만에 시행한 검사에서 용종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경우는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설사 담낭암이라 하더라도 1기에 제거가 되면 완치율이 높고 수술도 복강경으로 30분 남짓에 종결되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복부에 있었던 통증 그리고 복부에 있었던 묵직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괜찮아요.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관의 일부가 없어졌으니까 식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긴 한데 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달 정도 잘 조심하면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먹을 거 뭐 잘 먹고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월에 담낭 수술을 받는 윤석철 씨는 수술 받기 2주 전 다른 병원에서 결석 의심 소견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와 담석증을 동반한 담낭염과 총담관 결석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유장약을 처방받았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CT를 찍으니까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큰 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 증상이 처음에는 배가 살 아프더니만은 현기증이 나고 메스껍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 나고 막 열 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러니까 아플 때는 배 잡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먹지를 못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병원에는 그동안 병원에 그렇게 크게 아파가지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증상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습니다. 식사하고 배 아프지 않으세요? 네, 전혀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프시고. 네. 오늘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사실 수술하고 뭐 6개월 전에 돌이 다 없어지는 분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확대한 초음파인데 약간 돌이 의심된다. 의심되는 정도만 지금 남아 있어서 돌은 여기 보이시죠? 네, 예, 조그맣게. 네. 그래서 뭐 의심되는 정도에서 아주 치료 경과는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약을 좀 정리를 하고 간 수치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간 때문에 드시는 약은 항생제 포함해서 다 빼버릴 거고요. 네. 이담제는 그래도 수술 후 6개월까지 좀 먹어서 네. 담관석을 다 좀 내려보낼 수 있게끔 치료를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 두 가지만 2달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약이 제가 써보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한 40%, 뭐 또 잘 안 듣는 사람도
한 10%, 20% 있고 보통인 분들이 또 대다수거든요. 근데 윤석철님은 아주 잘 듣는 분 같아요. 약이 아주 잘 들어서 수술하고 또 시술까지 가면 참 번잡한데 시술은 아마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상당히 치료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몸 관리하십시오. 예. 윤석철님은 복통으로 타원에서 CT 검사를 하신 분입니다. CT 검사 결과 담낭과 담도를 이어주는 담낭관에도 돌이 있으며 심지어 담두에도 큰 돌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2cm 이상의 담도 내 담석이 수술 후 CT에서 약 90%가 소실되고 아주 조금만 남은 것이 관찰되어 치료가 극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간 수치 또한 점차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담석증은 담낭이나 담관에 딱딱한 담석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담낭에만 담석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을 때 절제술을 고려하고 증상이 없는 담석증은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하며 추이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담석은 그 발생 위치에 따라 위에서부터 첫째 간내 담석, 둘째 담낭석, 셋째 총담관 결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둘째 담낭석과 셋째 총담관 결석 사이에 담낭관석도 있으며 이 병은 해부학적 중요성으로 미리치 증후군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담석증은 간내 담도의 돌, 담낭 내 돌, 그리고 총담관 내 돌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총담관 결석에 주목하는 이유는 총담관 내에서 돌이 생기는 경우는 5%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담낭석이 총담관으로 내려온 속발성입니다. 따라서 총담관 결석이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로 총담관 결석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 같이 이루어져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몸도 가볍고 뭐 먹는 것도 뭐 부담 없이 그냥 잘 먹고요. 그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외과 수술은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입니다. 이는 고령 사회가 되면서 환자분보다 담낭의 수명이 먼저 다하는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이며 담낭 절제 수술은 복강경으로 30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외과 의사에게 가장 익숙한 수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60, 70대 때와 같이 극통이 발생할 때만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80, 90대가 되어 극통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석증이나 담낭 용종이 있는 분들은 꼭 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때로 소화불량이나 명치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 명치 뒤쪽이나 오른쪽 갈비뼈 뒤쪽에서 묵직하고 아릿한 통증이 나타나면 담낭 질환을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담낭 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증세가 악화하기 전 주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담낭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물건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아주 작은 물건이더라도 우리는 생활에 아주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크기로 우리 입안에 있지만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웃을 때 좀 자연스럽게 웃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았고 가위도 잘라 먹고 죽 먹고 국에 말아 먹고 너무 힘들죠. 이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필리는 아주 오랜 시간 소실된 치아를 대신하던 보철 방식이었지만 씹는 힘이 약하고 착용과 관리에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잇몸뼈 이식 등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소수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란 디지털 풀 아치라는 그 이름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아치 전체 임플란트를 우리 회복을 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디지털로 해서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디지털 풀 아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른포 오른식스라 해서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또 거기에다가 보철을 할 때도 본을 떠서 이를 맞추고 하는 그 과정들을 디지털로 모든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환자분이 수술하는 과정에 그 임플란트가 심어질 위치들을 가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환자분이 느끼는 고통도 훨씬 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보철하는 과정도 대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면 바로 당일에 보조기가 연결이 되고, 그 보조기가 연결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최종 보철물이 바로 디지털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본 뜨는 과정이나 이를 시작하면서 맞추는 과정이나 하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최종 보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치아의 모양들이 아주 예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유난히 여유가 넘치는 덕수 씨는 쉬는 날을 이용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창원에서 일을 하는 덕수 씨는 디지털 프라치를 하기 전만 해도 치아가 없어 볼이 홀쭉해 얼굴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당뇨가 있어가지고 좀 치아가 예전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밑에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웃을 때 좀 자연스럽게 웃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았고,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냥 삼키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편한 것들이 많았죠. 예. 제가 이제 병원 가서 문의를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결국엔 저도 이제 뭐 틀리러 가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때마침 이제 사람이 이런 이제 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문의를 하고 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무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도 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보철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중요한데요. 덕수 씨도 CT 촬영과 치아 슬라이드 사진 촬영을 통해 잇몸 상태와 보철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식사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입안에 이제 관리되는 상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관리 받으러 오늘처럼 이렇게 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씹히는 게 이게 입안에서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씩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1년에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스케일링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안의 상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글러브 2개 주세요. 해보실까요? 조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더 해드릴 거고, 자, 씹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물어 보시고 해보네. 해보시고, 다물어 보시고 해보네. 해보시고, 다물어 보시고 해보네. 해보시고. 아무래도 왼쪽이 지금 씹히는 힘도 조금 약해요. 이 부분까지는 괜찮아요. 원래 여기가 잇몸이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여기 보면 여기 그죠? 요 사이에 여기를 관리를 조금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 어금니 쪽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쿠아픽을 사용할 때 아쿠아픽이 끝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물이 쫙 입술을 싹 제낀 상태에서 여기 안에 여기 밑에를 잇몸 쪽을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 입안에 관리하는 부분들 한번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씹히는 것도 검사 조금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 할게. 장덕수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밑에 치아가 한 5개 정도 남아 있었고 위에는 한 8개 정도의 치아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위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상태가 그런대로 아직 조금 괜찮은 상태였고 앞니만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밑에는 지금 남아있는 이 치아들도 다 뽑아야 될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상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는 괜찮았지만 어금니 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상악동인데 상악동의 그 함기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버려 가지고 뼈가 거의 한 1mm 이하로 지금 뼈가 남아있는 상태가 전체 어금니 쪽에 다 걸쳐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타치과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제 이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듣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치과 CT를 찍어서 검사를 했을 때 충분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술로 가능할 것 같다. 상악동 거상술 수술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수술과 더불어서 밑에 디지털 풀아치 수술을 같이 병행한 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상악동 수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잇몸 상태에서 이 잇몸을 절개를 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절개하는 과정들 그리고 상악동을 바깥쪽 부분을 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인공뼈를 이식을 해주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뼈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임플란트를 또 이와 같이 식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었고 안전한 그런 상태로 회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치 시술 후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는 무척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후 나타날 수 있는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철물 관리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분이 집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부분도 참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받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1년에 제가 권해드리기는 2차례 이상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관리 받으러 오시는 것도 2차례 이상 꼭 오셔서 파노라마를 찍고 치과 CT를 찍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 알지 못했던 부분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 받고 잇몸 관리 받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음식도 잘 먹게 되고 자기 본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지금 이걸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자주 이제 좀 만나고 대인관계도 좀 넓혀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큼성큼 치과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김영숙 씨는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당뇨로 인해 치아가 빠지고 약해져 음식도 잘게 잘라서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치아가 이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 활짝 웃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없었다는 영숙 씨. 하지만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이빨을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갉아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거 그런 거 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자꾸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 안 좋아지면서 한 7, 8년 전에 제가 당뇨가 오면서 그 이가 이렇게 보철로 위아래 이렇게 끼운 게 있었거든요. 앞니빨도 했고 이건 어릴 때 했고 그게 이 한쪽이 쑥 빠지더라고요. 자다가
자다 그게 쑥 빠져가 목에 걸려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놀랐거든요. 한쪽이 빠지고 나니까 이쪽이 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비대칭으로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씹어도 이게 안 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먹고 앞니로 잘라 먹고 살았죠. 앞니로 잘라 먹고. 그런데 이제 또 한 3, 4년 전부터는 이 윗니빨 한 게 너무 오래되니까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니빨로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가위로 잘라 먹고 죽 먹고 국에 말아 먹고 이제 지금 요 이빨 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 힘들죠. 이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음식 맛을.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하니까 막 이 형편도 안 되지만 이 병원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풀아치가 답이다. 풀아치를 할 수 있는데 찾아가자 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하고, 예. 그리고 씹히는 것도 검사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금 조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디지털 플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보철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대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보실까요, 한번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입안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쉬고 한번요. 관리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씹히는 부분들이 좀 살짝 약해요. 지난번에 이거 다 맞춰놓고 갔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조금 조정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달, 3달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진짜 1년에 2번 정도 해서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자, 오늘 전체적으로 사진 조금 더 입안 사진 더 찍어야 되겠고 씹히는 거 왼쪽 거 조금 조정하고 그렇게 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숙님은 62세 여자분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제가 듣기에는 약국에서 일하시는 걸로 들으셨는데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활발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즐겨하시는 분인데 이가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게 되고 마스크 낀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치주염 그리고 충치 풍치 전체적으로 지금 한 7개씩 아래 위로 이가 남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뼈 상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환자분의 좌측이죠. 좌측에 지금 봤을 때 아마 여기에 뼈가 괜찮을 거라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우측 같은 경우는 상하게 여기도 뼈가 괜찮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그래서 한 6개나 7개 정도 위에는 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도 14개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가늠을 할 수 있었고요. 밑에 같은 경우도 지금 우측 같은 경우는 뒤쪽을 이리 뺀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2개 여기까지 해서 3개를 심고 좌측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마 여기를 여기까지 해서 6개 정도 또는 한 7개 정도를 심고 14개 일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CT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었고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환자분이 이를 뽑고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오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약간 두고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한 달 채 남짓 안 걸려서 바로 최종 보철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들과 같이 위에는 6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좌측과 우측 같은 경우는 상악에서 약간의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또 조금 더 단단한 초기 거정을 넣고 조금 더 길이가 긴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었고 하악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6개의 임플란트가 심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아래 위로 디지털 프라치 보철이 완성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밀면도 좋아하고 그 고명으로 오이채가 올라오잖아요. 채순 오이를 갖다가 한 젓가락 입에 물고 위아래로 짚어보세요. 그 사운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안 들어본 지가 10년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 내가 그래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다 들어 앉으니까 이게 얼굴이 더 주름살이 더 없어지고 있죠.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고 더 예뻐지고. 그러니까 관리 잘해서 오래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게 최고로 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치아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윤동현 씨는 풀아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입에 힘이 생겨 좋아하는 색소폰도 마음껏 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틀니 때문에 불편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글픈 마음만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고 우리 색소폰이나 이런 거 하니까 이가 한 개씩 흔들리더만 자꾸 빠지더라고 하나씩. 그러더만은 위에는 한 7개 나가고 싹 다 빠져보더라고. 이 흔들리니까 빠져 풍치가 왔는 거 위에 빠지더라고. 빠지고 밑에도 조금 뭐 치아 흔들리면 또 한 개씩 빼고, 그때는 뭐 임플란트 심는 거 생각을 안 하고 가짜 이빨만 해가 꽂고 있으면 된다. 어서 그거 갖다 동네 치과에서 그런 감도 씹어서 그거 꽂고 이제 그걸 했죠. 제일 불편한 거는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불편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어디 외박 다른 데 가가지고 뭐 1박 하고 온다든가 이러면 놈들 앞에 이거 빼놓고 하는 거 그게 좀 부끄럽고 하니까 잘 밖에서 하는 걸 엄청 싫어했죠. 집에서 맨날 자고 앉아 뭐. 안 그러면 어디 가면 호텔 자면 내 혼자 자고 이랬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숙박을 못 하는 거라. 3년에 한 번 정도 바꿨다. 이빨을 뭐 또 한 개 빠지면 또 곤치가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죠. 또 새로 만들고 되면 돈대로 들고 치과에 가니까 이 몸이 안 좋아서 못 한다 이거라요. 임플란트는 안 된다 이거더라고. 뭐 하는 기간도 뭐 2년씩 뭐 이래 걸린다 하고. 그래 완전 포기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3월 달인가 올 3월 달에 전화하고 왔죠. 치과에 와가 상담하고 좀 빨리 할 수 없냐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다면서 4월 달 시작하면 6월 달 끝난다는 기라. 와, 이거 그래 바로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예. 식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요새는 잘 먹습니다. 몸무게가 막 한 달 만에 한 2kg 가까이 불었어요. 큰일 나겠다. 꼴대기 요 통통해졌다니까. 그러니까요. 헐쭉하시는 분이면 예. 이제 더 안 찌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찌는 사람 많거든요. 예,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시려고 하고 너무 딱딱한 거 예. 먹으려 하지 말고 좀 예. 피하시고 그지? 그렇게 하시면 입안의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다물어 볼까요 한번 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 잘 하셨네. 안쪽은 안쪽은 잘 하셨고. 아쿠아픽 물청소를 하루에 한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밥 먹고 나면 매일 하죠. 매일 하지, 그게? 하루에 3번 써야죠. 예, 잘하고 계시고 다물어 볼까요? 해보실 거예요? 다물어 보시고 하면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하면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좋습니다. 밸런스는 아주 잘 맞습니다. 지금 저 정도 같으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검사하시면서 이렇게 관리하면 오래오래 잘 쓰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진 상태에 오버덴처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틀니를 잡아주는 기능만 있지 그게 어떤 틀니의 기능을 갖다가 더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에 같은 경우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0년, 15년 넘게 틀니를 부분 틀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완전 틀니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는 틀니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상악동이 함기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서 구치부 쪽에는 거의 뼈가 없는 상태까지 상악동이 진행된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틀니의 경우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철 장치가 잇몸뼈를 지속해서 흡수해 통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져 많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가 빠졌을 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체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틀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임플란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임플란트를 또 너무 많은 개수를 심어야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술의 부담이나 비용적인 부담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의 임플란트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임플란트, 뼈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심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풀아치로 가는 부분들이 틀니와 전체 임플란트, 디지털 풀아치의 그런 다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윤동현님 같은 경우는 상악도 조금 어려운 난제였고, 하악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수술 과정이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들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수술에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뼈가 너무 이렇게 골질이 약하고 뼈가 약했기 때문에 조금 가느다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수가 있고, 오버덴처가 들어갔던 임플란트 부위들은 그대로 피해서 뒤쪽 부분에는 조금 또 짧은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해서 하악을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이와 같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의 상악동의 함기화로 인해서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지만 코 밑에 부분에 있는 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30도 정도를 기울여서 심어주고 보초를 올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30도를 기울여서 올려주고, 그리고 아주 짧은 임플란트를 하나 추가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각도를 준 임플란트를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철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복을 해준 케이스라 봅니다. 진료가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연습실로 온 동현 씨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색소폰을 꺼내 멋진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중후한 색소폰 소리가 연습실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지낼 수 있어 동현 씨는 이 순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첫째는 뭐 음식 먹는 게 영화만이 좋죠. 깍두기 같은 거 이거 우작우작 씹어 먹으니까 진짜 기분 좋고 완전 스트레스 팍팍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완성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색소폰도 열심히 불고 이제 다시 젊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치아가 약하여서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하시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중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전신 건강에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구강 건강의 회복을 디지털 풀아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행복한 우리 인생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